안녕하세요. 2024 총선톡 시간입니다. 저는 천안TV 최영민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치 본선을 방불케 하는 경선을 치르고 승리한 국민의힘 천안병 이창수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네네. 이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고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느낀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회상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경선에 이번 천안을과 천안병의 경선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이 경선은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나 세레모니가 아니고 이 총선 전체에 걸쳐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남다를 수는 없었는데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셨는데,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잠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잠의 유혹에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 경선 후에 좀 느끼는 감정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저한테는 좀 허들이 좀 높았거든요. 네. 예, 그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냐라는데 많이 저도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허들을 주변 동지들과 시민들께서 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이제 관문이 높았기 때문에 예. 경선 준비하면서도 뭐 지지자분들이나 뭐 후보 본인도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아무래도 천안병은 그동안의 보수계열 정당에게는 심각한 험지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 지역구를 고집하고 계시고 또 점점 그 인지도가 높아지시고 계신데, 네네. 이번 선거는 또 그간의 선거와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그 지역구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선택한 당이고요. 당이 저를 또 공천이라는 2016년에 공천이라는 것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의 마땅한 자세다, 이런 차원에서 초지일관 지역구를 지키고 있었고요. 이번 선거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권곤일척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즉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치르는 한판 승부다. 저의 모든 것을 다 갖다 갈아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자세로 지금 아주 치열하게 또 더 열심히 이게 뛰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2, 3년 이상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네네. 이제 상대당이지만 이 활동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점은 좀 아쉬웠다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특별한 의원님의 어떤 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당 자체를 보면 좀 경직돼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렇게 수용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진영 논리나 이념 투쟁에 많이 경도돼 있지 않느냐. 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당이 또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천안병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후보님이 이 지역의 토박이시고, 네네. 예. 그래서 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현재 우리 천안병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그 이번에 선거가 다시 조정이 되면서 네. 불당동이 천안병에 편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구가 이제 쭉 구역을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 지역구로 나눠보면 광도, 풍세, 신방동이 한 지역구가 되고, 쌍용 1, 2, 3동이 한 지역구가 됩니다. 그래서 불당 1, 2동이 한 지역구가 되는데, 도농복합병이라고 하면 가장 그 신방동하고 광도, 풍세 이 지역구가 도농복합 지역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광도 풍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농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쭉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풍세 지역이 공동주택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네. 뭐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풍세가 천안의 판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면 3,000세대, 앞으로 4,000세대, 뭐 한 10년 안쪽으로 보면 한 10,000세대 정도가 그쪽 지역에 이렇게 좀 조성이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가 선제적으로 지금 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쌍용동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차 문제, 이쪽에 생활에 밀접해 있는 부분, 이 주차 문제가 좀 굉장히 지역 구민들에 대한 갈증이나 요구가 큰데 이 부분도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부지나 이런 것들을 관하고 민간하고 협업을 해서 좀 타워형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불당 지역은 뭐 잘 아시지만 교육 인프라 또 교통 인프라가 모여진 그 인구라 그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상당 부분 열악하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노정돼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돼 있어서 이거야말로 이 부분이야말로 지금 뭔가 대책이 마땅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역의 토박이로서 지역을 잘 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혼자 힘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좀 뜻을 모으고 또 자치단체장이나 시도위원들, 현출직 의원들하고 뜻을 모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솔루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좀 그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이거야말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지는 자세로 어쨌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꼭 원내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부터 먼저 좀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진단하신 그런 현안에 비춰서 네네. 이제는 후보님의 공약을 좀 소개를 할 시간 드릴 텐데 네네. 간략히 한 두세 가지 정도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일인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주로 균형 발전 정책 중에 그 특구에 대한 것이 많은데 교육개발 특구하고 기회발전 특구 그리고 도심 융합 특구 그리고 문화 특구 이런 특구 개념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또 예산으로 자율권을 줘서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교육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이 요원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 발전 특구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밍을 하기를 천안형 교육 특구라는 걸 네이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혁신 명문 학교를 만드는 한 부분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되는 그 기업 위탁형 자율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제2의 삼성고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교육을 혁신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 특구, 천안형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이 기자님도 최 기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천안은 동남구, 서북구 두 개 구역입니다. 선거구는 가불병 3개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행정구하고 선거구가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글쎄요. 뭐 행정구는 좀 정말 행정 편의상을 나눈 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민들에게 좀 많이 익숙하겠죠. 제가 뭐 갑자기 질문드려 죄송한데요. 행정구하고 선거구를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폐단은 정치도 서비스거든요. 정치 서비스, 행정 서비스하고 정치 서비스가 일치가 돼야 지역민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되는데 지역구하고 행정구가 일치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꼭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이라든지 선거구가 조정되는 이런 문제도 좀 심각하고요. 단순 예로 청주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3개인데 지역구가 4개고 행정구가 4개입니다. 인구가 한 85만 정도 되죠. 그럼 저희 천안시
70만으로 봤을 때 가불병수 지역구가 셋인데 행정구가 하나 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저는 이 선거에 나갈 때부터 처음부터 그 단순하게 뭐 행정 조직을 늘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서비스인데 정치도 서비스고 행정도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된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거구하고 지역구와 행정구가 일치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뭐 가칭입니다만은 남구청 뭐 예전에 뭐 중구청 이랬었는데 어쨌든 행정구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초지일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난 천안시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는 시즌들이 네. 있으셨습니다. 좀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는 거 생각해서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제 총선톡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약을 한다는 의미로 네. 오른손을 드시고요. 네. 선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시작해 주시죠. 선서 저 이창수는 책임지는 정치인,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를 들면요, 특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권 문제도 특권을 폐지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데요. 그 국민들 앞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도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또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책임지는 최소한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불체포 특권도 사실은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그렇죠. 그런 수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어떤 의미든지 책임을 지는 것은 지도자의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다. 제가 천안병을 굳세게 험지라도 굳세게 지켜왔던 것은 제가 선택한 당, 제가 선택한 지역구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었는데 그런 자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 지도자들은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덕목이다. 이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선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 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어떠셨습니까? 이 공간은 제가 오면 고향에 오던 네. 같이 이제 지역에서 같이 언론 활동을 했던 그런 동지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향에 온 그런 기분이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의 뜻을 좀 이렇게 시민들께서 알려드릴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처럼 책임을 지는 네. 정치 앞으로도 펼쳐주시길 바라고 네. 이번 선거에서도 그 책임의 뜻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